당시에 이제 희생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당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당 자체는 사실 이루어질 거라고 모두가 관망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 좀 어떻습니까? 정리된 형태는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먼저 놓고 보면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 전략 공천이다. 이거는 지금 친명계 저기 누구죠? 김준혁 의원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온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한꺼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 물밑에 흐르고 있는 명청 갈등 언제 터질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세력이 블록화돼 있지도 않고 대표하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론을 중심에 둔 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 공천 움직임을 지금 밀어붙이는 힘이 아닐까 싶고 그럼 두 번째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전략 공천은 이거 똑같은 이해관계입니다. 명천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이 당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주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당내 스피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에 호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김남준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이 양반이 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 김남준 공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 공천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구태다. 아니 지금 당은 중도 보수로 가려고 하는데 송영길 같은 옛날 그 전통적인 어떤 뭐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어서 뭔 도움이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당내 아주 미묘한 권력 구도의 예민한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할론이라든가 쓰임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선을 생각하는데 송영길이라는 거물이 오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당대표도 네. 그렇죠. 경쟁 맞아요. 상대가 네.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민주당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의원들도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흐름이 갈리는 거지 이게 누가 되느냐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얘기만 듣게 되면 표면적인 의견 대립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황희 의원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아마 원칙을 세우지만 경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경선, 네, 높습니다. 네. 이게 하지 왜냐하면 이게 않는다? 대리정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자체가 다 깨지는 거죠. 구도가. 아니 네. 근데 그 경선을 안 붙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전략 공천을 하려면 진짜 뭐 여론조사를 해서 한 사람이 뭐 그 개항을 해서 한 사람이 뭐 지지율이 엄청 뛰어나면 그게 송 대표든 아니면은 김남준이든 그거 가지고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자기 SNS에 그거 올린 거 보셨죠? 열매. 예, 그 땅과 열매로 비유를 해서 이제 송 대표를 땅에 비유하고 자기를 열매로 하고 그런 그 내용은 정확히 뭐였냐면 열매가 어찌 땅을 밀어내려 하겠냐.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빨리 교통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개항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보면서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가 그 인천에 내려갔을 맞아, 때 국정 설명회로 갔죠. 개항에. 그때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은 갔고 뭐 송영길 전 대변인 아들 졸업식 갔죠. 보니까. 그리고 네. 뭐 아직 복당도 안 한 상태인데 네. 뭐 거기를 왜 따라가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총리가 김남준 그 전 대변인을 대동한 간 거 보면 저게 대통령의 뜻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게 거죠. 뭐 아전인수일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김남준은 가서 공천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이지만 송영길은 국회의원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그렇죠. 첨예한 거죠. 네. 그래서 두 사람 워딩이 좀 달라요.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대변인을 사직하면서 인사를 첫 마디부터 저 개항을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그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만둡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서 이제 뭐 복도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말이 뭐냐 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당의 시스템에 따르겠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당과 상의하겠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당과 상의하겠다는 것은 예우의 의미를 좀 깔고 있는 겁니다. 예우의 의미를 깔고 있는 거고 시스템에 따르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좀 압박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 경선을 치르게 되면 여론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명청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그 지도부에 세련되고 정교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아까 네. 그 진행자께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송영길 전 관계. 대표하고 관계를 물어봤는데 앞서 물었죠. 네. 예, 그거 질문을 했는데 어쩌 딴 얘기로 뭐 흐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구의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관계가 어떤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해서 다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원내로 들어오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당 대표도 될 수 있고 뭐 막강한 차기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견제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했지만 공천은 별개의 얘기다. 공천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제가 옛날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2022년에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였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그때 좀 큰 설화를 그랬죠. 남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산에 있는 사찰, 절에 예. 가면 입장료를 절에 갈 것도 아니고 산으로 오는 건데 입장료를 내잖아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봉이 김선달이다. 이런 절들이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선을 앞둔 시기인데 불교계가 발칵 이렇게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수습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도 가서 사과를 하고 많은 그 당시 국무총리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108배를 하고 그래도 수습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때 친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친이계에서 나를 찾아와서 이건 정청래 의원이 자기의 SNS나 뭐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인데 자기를 찾아와서 탈당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급력이 크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송 대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정청래 대표 마음에 그때부터 약간 앙금이 좀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386들이 전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똑똑하시고 뭐 이래서 자기 잘난 맛에. 이게 수는 많은데 조직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완결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진 않아서 이 두 분도 이제 정치 스타일도 이제 다르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특별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두 분이 그렇게 가깝거나 그렇다고는 뭐 아니 그렇지 우리 않죠. 구영 선배 같은 경우 사실은 정치부를 워낙 오래 출입하셨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랑도 당연히 이제 밥도 네. 먹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결국 그의 판단이 어떨지 근거로 삼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니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나본 송영길 좀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 급하고요.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뭘 잘 먹지를 못해요.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 새를 이렇게 이루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어서 좀 굉장히 이 속된 말로 독고다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도 굉장히 어렵게 됐죠. 오래 준비하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계속 비주류를 하셨었고 이 정치에서 비주류라고 하는 거는 보수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 갖추기는 했어요. 호남 출신의 8.6 운동권 맞아요. 출신의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류의 어떤 속하면서 맞아요. 정치를 해오지 신기합니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강조한 얘기가 나는 자주적인 중도주의를 원한다. 자주적 중도주의자다. 발광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정치가. 이게 자주적 중도주의자라고 하는 게 실용주의일 수도 있고 실사구시일 수도 있고 지금 전통적 지지층 플러스 외연 확대에 주력해야 되는 거일 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달라야 된다. 저 386들처럼 피야 구분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좀 뭔가 앞서가는 느낌은 있는데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수습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사실은 정치인이 뭐 이제 지금 대통령 된 사람들도 다 뭐 시기적인 흐름에 그 사람이었어야 되는 게 있었겠지만 이 누구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려면 섹시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죠.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데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오래 정치 생활을 했는데 약간 그렇게 이렇게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인식을 좀 못 얻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왜 그럴까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그 이분이 이제 타협을 잘 못한대요. 뭐 정치를 맞아요. 하다 보면 네. 이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해서 좀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그리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잘 못한다. 이제 이거 정치인은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되게 만연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목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 입장이 강고하고 뭐 이런 거는 보니까 인생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대동고 다닐 때도 보니까 그 보충 수업비를 걷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선생님들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재단으로 가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이 운동장에다가 2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내적으로 형성된 그 투쟁심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맞아요. 분이고 자기 확신도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설도 많았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강해서. 네. 저는 그 굉장히 자기가 재산이 없잖아요. 아직도 집이 없잖아요. 인천에서 지금 다시 인천에다 이제 집을 옮겼는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24평 아파트 전셋집이라고 하는데 에어컨도 없대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서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나름 그분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뭐래더라. 그런데 그 강아지도 더워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도 뭐 사진을 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 대표 같은 경우도 좀 설화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예. 자기 확신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